우리나라에 뭐 한 50%대? 아니잖아. 극소수야. 그 극소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만 이 얘기를 귀담아 듣고 행동을 옮기겠지. 그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뿐이야.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 빌딩을 사는 분들의 이제 자산 분배, 자산 포트폴리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김연아 선수가 연습하는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메달 딸 때, 세계 최고의 선수일 때, 그쵸? 이거 보통 사람 따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죠, 그쵸? 그걸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김연아 선수가 되기까지, 세계적인 선수 금메달 따기 전까지 이 시작을 따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작을 따라 해서 가다 보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연습 방법으로 처음 입문한 사람이 했다가는 다리가 바로 부러지겠죠.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이 운동 방법이 최선의 운동 방법이에요? 이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방법은 전혀 상관없는 소용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강남 빌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부동산의 몇 프로, 주식의 몇 프로, 뭐 현금의 몇 프로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돼 있다. 뭐 은행에서 조사했더니 무슨 기관에서 조사했더니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투자는 그런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죠. 김연아 방법이 이렇게인데 이게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서 하는 방법이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되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이미 정상급 선수가 하는 방법은 나에겐 필요 없죠. 올라가는 방법이 필요한 거고 올라가는 단계마다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부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니까 없는 나도 다양화한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컵에 물을 따르다 보면은 넘치죠, 그렇죠? 임계점 그리고 이제 뭐 그 임계점을 넘쳐서 옆에 흘러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다 흐르고 나서 바닥도 젖고 하겠죠? 그러면 해야 될 건 뭐예요? 처음에 컵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컵에 물을 채우지 않고 컵에 좀 따르고 여기 좀 따르고 바닥에 좀 따르고 이걸 흉내낸다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컵에 물이 안 찼는데 책상에 물이 있고 바닥에 물이 있어요. 그럼 마실 물은 모자란 상태에서 물만 흘린 상황이죠. 네, 바로 분산 투자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뭔가가 확실해요? 확실하면 사람은 거기에 제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몰빵이라고 할게요. 몰빵합니다. 무조건 몰빵합니다. 근데 잘 모를 때는 나눕니다. 그쵸? 나누면 어떻게 되냐? 이도저도 안 됩니다. 분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금융 투자 여러 개를 나눠서 하신 분들 10년 뒤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 상품을 만들어서 판 분들이 그 판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둘 다 벌면 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쪽만 벌면 문제겠죠. 그렇죠.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나는 먼저 첫 번째로 내 물을 컵에 몰빵해서 붓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넘쳐서 다른 걸로 가는 겁니다. 자, 강남에 건물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큰 자산가가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나눠져서 자산을 갖고 있다고 내가 그걸 흉내낼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무엇으로 자산을 읽었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 그렇죠? 자기 사업이었겠죠, 자기 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재테크로 그거를 불렸는지 보는 게 두 번째예요. 뭐 외국 뭐 어쩌고 저쩌고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 이거 99% 이상 부동산입니다. 네, 99% 이상 부동산이. 과거에는 뭐 집을 여러 채 샀지만 지금 뭐 빌딩이고 과거에도 빌딩 샀던 분들이 지금 부자인 상태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집 하나 있어요. 통장에 또 얼마 있어요. 주식에 얼마 있어요. 채권 있어요. 그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건물도 살 거예요. 이거 놔두고. 그러면 그렇게는 건물이 사지지 않습니다. 돈을 한 달에 한 뭐 5억 이상 번다면 순익 기준으로 그러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나눠서 조금씩 모으면 건물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물만 돈이 돼? 요즘 그림도 돈 된다고 하잖아. 그림 한번 알아보세요. 그림 시장은 건물보다 훨씬 더 깜깜이 시장이라서 엉뚱한 짓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피카소 그림 살 거 아니라면, 뭐 세계적인 그런 뭐 화가들의 그림을 살 게 아니라면
이 단계에서 처음에 할 거는 이 모든 것을 하나에 모아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여기서 돈이 많이 불어나면 그때 컵에 물이 흘러넘치는 거 가지고는 좀 해도 돼요. 내가 넘치게 하는 것을 무엇으로 잡느냐. 누군가에게는 부동산 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많은 부자들,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사람은 뭐 주식인 경우도 있고 채권인 경우도 있고 금인 경우도 있고 뭐 그림인 경우도 있어요. 각자의 전문 분야,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빼고 재테크를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분산 투자를 해서 건물을 간다? 그거는 못 합니다. 못 해요. 무조건 올인 투자, 몰빵 투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투자해서 하나에 모아서 건물을 사는 것을 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강남 빌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처음 했던 방법이, 강남 빌딩을 사는데 야, 나 돈 많아가지고 그냥 뭐 저걸 사고 싶은 거 샀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재벌들도 드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개인 돈 뭐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처음에 강남 건물 살 때 고생 안 했던 사람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다 고생했어요. 지을 때 고생, 살 때 고생, 뭐 별의별 고생이 많았어요. 왜? 올인했으니까.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별거 아닌 거에 사람이 살이 떨리거든요. 근데 그걸 지나니까 자산가가 됐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야. 네. 세입자 관리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 아, 나는 경험을 위해서 세계 여행을 신나게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 나는 엉뚱한 거 다른 걸 추구해야 될까요? 아, 세입자 관리 힘드니까 건물 사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 허해집니다. 많이 허해집니다. 인생이 짧지만 길어요. 1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0월이잖아요. 금방이에요. 근데 사람이 또 오래 살아요. 경제 이 활동을 하는 기간보다 상당히 길게 삽니다. 준비를 하지 않고의 즐김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준비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내가 올인해서 자산을 크게 불리는 걸 첫 번째로 해야 돼요. 강남 빌딩을 갖게 된 분들 다 올인했어요. 저희 부모님 20년, 23년 전에 강남에 건물 살 때도 그때도 올인하고 대출 껴서 사서 대출도 있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편해요.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을 만드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러면 강남 빌딩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분산 투자니까 집도 갖고 있어야 되고 뭐도 갖고 있어야 돼. 이거요?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건물을 살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달에 뭐 몇 억 이상 벌어야 돼요. 3억, 5억 뭐 강남의 건물 기준으로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남의 건물 살려면 현금이 30억 이상은 필요하니까요. 내가 단독으로 살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많이 벌던 아니면 있는 거를 합쳐가지고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을 사건. 그렇죠? 이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을 샀어요. 뭐 다른 거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그걸 합쳐가지고 현금이랑 건물 하나 사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 선우가 바뀌기만 해도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데 집을 사고 나서 집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사는 것과 집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고 건물을 사고 그 뒤에 집을 사는 거. 결과는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그냥 집 하나랑 건물 하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 단계로 가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부담감이라는 게 있고 안 해본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인하는 거에 부담감을 갖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강남 빌딩을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부담감이나 내가 잘 모르는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기고 확신을 가질 정도의 내가 아는 것들이 생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야지만 내지는 그만한 내 공부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올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강력한 확신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다음 달에 뭐 삼성 주식이 3배가 되는 걸 봤어요. 집 안 팔아요? 내 집만 팔아요? 부모님 집 다 안 팔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확신의 차이인 거죠. 내가 이걸 확실히 알아보니까 이러이러해. 그럼 해야겠다.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단계까지 알아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관심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건 위험한 거야 생각하고 내지는 그건 부담돼 하는 건데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인의 순간이 도래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의 확신을 갖고의 행동이 있지 않으면 큰 수준의 자산 증식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빌딩을 갖고 있던 아니면 큰 자산을 갖고 있던 그런 분들은 그 단계를 반드시 거쳐서 그렇게 된 거고, 그분들이 돈이 전부가 아니야, 임대 관리가 힘들어 어쩌고 하는 얘기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주 안정에 대해서 좀 각별하잖아요. 그럼. 근데 이게 집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좀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이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목적 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놔야 될 것과 갖고 가야 될 것, 그리고 이게 맞다 틀리다의 판단이 섰으면 그냥 그걸 하는 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거지.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고 그럼 너는 그래? 나도 그래. 그럼 하지 마.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그게 내가 도움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도움되잖아. 물론 그분이 나에게 와서 뭔가를 한다면 나에게도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그분이 도움이 훨씬 더 된단 말이야. 이 얘기를 듣고 다른 데 가서 뭔가를 진행했어. 그러면 나한테 도움은 안 돼?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해? 그렇게 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더 되는 게 맞으니까 해주는 거야. 그치? 내가 이미 해봤고 우리 부모님이 해봤고 2대에 걸쳐서 해봤어. 검증이 됐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게 하면서 검증을 수십 번 이상 했어. 그럼 맞는 거잖아. 근데 부담돼요. 우리 집에 어쩌고요. 안 하면 되잖아. 그 마음을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시간이 지나서 후회할 수 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후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액션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본인이 하는 거지, 이걸 누군가가 하게 해줄 수는 없어.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뭐 조카나 뭐 사촌들 뭐 누구한테 뭐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 그걸 어떻게 하게 해? 그러니까 할 사람만 하면 돼.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지. 나는 좀 안 하면 돼. 부담을 가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갖는 거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치? 건물을 갖고 자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갖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한 50%대? 아니잖아. 극소수야. 그 극소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만 이 얘기를 귀담아 듣고 행동을 옮기겠지. 그치? 우리 영상 조회수가 몇천 회는 나오는데 그 몇천 명 중에 한두 명이야. 그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뿐이야. 내가 그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근데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더 많은 힌트를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머지 4,999명은 이거는 그냥 의미가 크게 없어.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한 분은 의지가 강한데 결혼한 분들에 한해서 한 분이 너무 이제 안정 추구형이다 보니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하면 돼. 뭐요? 배우자를 좀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시는 분들 중에 돈이 뭐 몇십억 있어, 50억, 60억 있어. 그 노후 살 때까지 문제는 없거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여유롭게 살고 싶으면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사는데 문제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 대부분 반대하는 경우는 그 반대하는 분의 부담감이나 두려움, 그리고 이대로 살아도 문제 없는데, 근데 그 문제 없는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따져봐야지. 앞으로 30년 문제 없을까? 20년 문제 없을까? 그 사이에 애들 크지 않을까? 그럼 뭔가 해주고 싶지 않을까? 이런 거 따져보면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알아봐야 되는 거고.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대로 살면 돼. 모두가 다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 원래 부자는 극소수인 거야. 그렇잖아. 그럼 결단을 내리는 사람도 극소수고. 그게 세상의 진리야. 많은 사람이 결단을 내리면 결단을 안 내린 사람이 부자가 되겠지. 거꾸로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뭔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뭐 극소수의 사람인 거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 상황을 다 할 수 없는. 이 영상 진짜 한두 사람을 위한 거야. 보고 도움이 되는 분들은. 생각해봐. 모두가 다 만족하고 사는 삶이란 있어?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야 이 만족하는 사람이 상대적인 우월감도 느끼고 행복감도 느끼는 거잖아. 꼴등이 있어야 중간에 애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중간이 있어야 맨 위가 난 1등이야 이런 성취감을 느끼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걸 뭘 어떻게 다 1등 해. 그건 사기지.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이잖아요.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귀담아 듣냐 안 듣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라 3-4명 정도만 돼도 이 영상은 충분히 그분들의 인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고 그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